오늘 아침 나는 나를 생각하게 만든 이야기를 들었다. 70 새 남성이 항상 활동적이었지만 갑자기 집에서 경고 증상 없이 쓰러졌다. 그는 단지 침대에서 일어나 몇 걸음 걸었을 뿐인데 갑자기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의사들은 원인이 70 새 이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실수라고 설명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깨어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깨어난 직후 몇 분이 가장 위험하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넘어지거나 혈압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60대 이후에는 다리가 자주 약해진다. 무거운 약 한 통증이 서 있거나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의 일상적인 행동에서 나타난다. 종종 모두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비타민이 원인이다. 그중 일부는 근육을 약화시키고 관절에 부담을 주어 다리를 취약하게 만든다. 불교 승려들은 오래전부터 음식이 몸의 힘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정제된 식품을 피하며 통곡물과 천연 재료를 선호했다. 현대 연구는 그들의 지혜를 입증한다. 하버드 과학자들은 당분과 일부 합성 비타민의 과잉이 노인의 근육량 감소를 가속화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예를 들어단 것은 노인의 근육과 관절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상태를 악화시킨다. 한 조각 케이크가 뭐가 나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설탕이 교활한 적이 된다. 설탕은 근육과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고 체중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 고대 로마 의사들은 단 음식의 과잉이 몸을 무기력하고 둔하게 만든다고 썼다. 오늘날 과학은 설탕이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고 다리 근육을 약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했다. 다리 근육은 혈액순환 악화로 인해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약해집니다. 튀긴 음식은 혈관을 막는 해로운 지방이 풍부한 또 다른 숨은 적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튀긴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노년기의 근육 약화 위험이 30% 더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리의 무거움을 감자튀김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흰빵도 무해하지 않습니다. 정제된 밀가루는 섬유질과 유익한 영양소가 없으며 혈당으로 빠르게 전환되어 에너지 급증과 다리 피로를 유발합니다. 일본 과학자들은 흰빵을 통곡물 빵으로 대체하면 노인들의 근육 긴장도가 2달 만에 개선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맛있는 음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현명한 대안을 선택하세요. 사탕 대신 과일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인 빵 대신 통곡물 빵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다리가 감사할 것이며 불필요한 피로와 통증 없이 오랫동안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리의 무거움과 통증은 노화와 자주 동반됩니다. 하지만 나이뿐만 아니라 다리 약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겉보기에는 무해한 습관들이 다리 약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 세 이후의 음주는 신체에 특히 해롭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은 양의 알코올도 뼈와 근육 건강에 중요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2000년 전 고대 로마 의사들은 와인을 과도하게 마시는 사람들의 다리가 단단함과 힘을 잃는다고 기록했습니다. 현대과학은 알코올이 운동 후 근육 조직의 회복을 늦추고 탈수를 악화시키며 다리에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알코올의 가장 위험한 영향은 간에 미칩니다. 간은 관절과 근육 건강에 필요한 물질을 생성합니다. 간이 알코올 대사로 과부하되면 다리에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 약해지고 상태가 악화됩니다. 알코올은 또한 불필요한 체중 증가를 초래합니다. 술 1g마다 빈 칼로리로 지방으로 전환되어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가공된 육류 제품도 위험합니다. 소시지, 핫도그, 베이컨 등은 편리해 보이지만 다리에 해를 끼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하루 50g의 가공육이 관절염증을 30%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염증의 원인은 이들 제품에 과도한 소금방부제 포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혈액순환을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나쁜 혈액순환은 근육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근육 약화와 다리 상태 악화를 초래합니다. 건강한 삶으로 알려진 불교 승려들은 이러한 음식을 피하며 다리와 몸 상태를 훌륭히 유지합니다. 수세기 전 사람들은 장수와 활동성을 위해 이런 음식을 끊고 신선한 식물성 단백질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현대 연구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단 2. 개월 만에 소시지를 생선이나 닭가슴살로 대체하면 노인의 근육 긴장도가 개선되고 활동성과 편안함이 향상됩니다. 아침에 다리가 뻣뻣한 것은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훈제육과 짠 고기를 좋아한 결과로 인한 체내 수분 균형을 방해하는 흔한 증상입니다. 화학 첨가물은 부종을 유발하고 움직임을 고통스럽게 만들어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이동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베이컨 대신 아보카도를 먹거나
햄 대신 구운 칠면조를 선택하는 간단한 대체가 상태를 크게 개선하고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다리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단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 오랜 세월 동안 움직임의 가벼움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녁에 와인 한 잔이나 소시지 샌드위치를 끊으면 일주일 만에 다리가 덜 피곤하고 더 잘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기 건강 문제를 극복하고 직장에서의 부당함을 이겨낸 독일의 한 노부인에 관한 놀랍고 매우 유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이제는 65세였고 뮌헨 근처의 작은 학교에서 거의 40년 동안 교사로 일했으며 그녀가 사랑하는 일과 학생들을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은 루이제를 존경했고 동료들은 그녀를 높이 평가했으며 그녀의 문학 수업은 표현력 있는 낭독과 현명한 토론 덕분에 작은 연극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루이자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다리가 납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칠판 앞에 서는 것이 그녀에게 진정한 시련이 되었다. 학교 계단을 오르는 것이 루이자에게 어려운 도전이 되었다. 무릎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녀는 점점 책상에 앉아있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는데 이전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동료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는 더 심했다. 젊은 교사들이 뒤에서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늙었어 은퇴할 때야 새로운 인재에게 자리를 내줘야 해. 교사 휴게실에서 루이자를 차에 초대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그녀의 수업 시간이 예고 없이 대체되어 빈 교실에 와버렸다. 이전에 루이자를 지지하던 교장 선생님은 이제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변화야 어쩔 수 없지. 이것은 그녀에게 고통스럽고 낙담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루이자가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을 때 젊은 교사 중 한 명이 크게 말했다. 곧 목발 짚고 올 거야. 그녀는 눈물을 참았지만 깊이 상처받았다. 저녁에 집에서 루이자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그들이 맞는 걸까? 포기할 때일까? 하지만 대신 싸우고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우연히 관절과 근육 건강에 영향이 미치는 영양에 관한 기사를 접한 루이자는 자신의 습관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소시지 샌드위치를 먹고 저녁에 와인 한 잔으로 긴장을 푸는 것이 그녀의 상태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 루이자는 신체적 문제와 싸우기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고 올바른 식습관과 자기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급격히 식단을 바꾸었다. 흰 빵과 훈제육 대신 견과류가 들어간 오트밀 찐 생선과 채소로 대체했다. 술 대신 허브차를 마시고단 음식 대신 꿀과 말린 과일을 먹기 시작했다. 3주가 지나자 첫 변화를 느꼈다. 다리 부기가 사라지고 아침에 뻣뻣함이 줄어들었다. 이는 그녀의 건강과 움직임에 큰 개선이었다. 2달 후 그녀는 책상에 기대지 않고 서서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 돌아왔다는 점으로 동료들도 이를 알아차렸다. 젊은 동료가 비꼬듯 물었다. 루이자 또 생물학실을 잊었나요?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하지만 당신이 자주기를 잃는다면 기억력을 위해 생선을 더 먹으라고 조언할 수 있어요. 교사실에는 침묵이 흘렀고 동료들은 점차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어느 날 젊은 여교사가 비슷한 문제를 가진 엄마를 위해 조언을 구했다. 루이자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고 곧 학교에는 건강한 아침 식사가 생겼다. 빵과 커피 대신 오믈렛과 신선한 주스를 제공했다. 교장은 루이자가 에너지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고등학생을 위한 문학 선택 수업을 맡기며 그녀의 변화를 높이 평가했다. 교사 회의에서 그녀는 말했다. 나는 노년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새로운 장이며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작년에 루이자는 올해의 교사대회에서 우승하며 변화와 노력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예전 괴롭히던 이들이 이제 먼저 인사한다. 친구들 다리 건강에 식습관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즉석 라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끓는 물만 부으면 점심 준비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고대 로마 의사들은 생명이 없는 음식은 포만감의 환상만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현대 연구에 따르면 한 끼 분량의 라면에는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의 절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가 붓고 혈압이 오르며 혈액순환이 악화됩니다. 영양 부족으로 다리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러한 습관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산책조차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됩니다. 마트에서 파는 케이크도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설탕을 신체 조화의 파괴자로 여겼으며 옥스퍼드 대학 연구진은 설탕이 근육에 해롭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산업용 단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근육 약화 위험이 40% 증가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아 다리의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단 음식에 들어있는 착색제와 방부제는 만성 관절염증을 유발합니다. 케이크를 먹은 후 다리가 무거운 느낌은 몸이 보내는 문제의 신호입니다. 가공 치즈에 대해 별도로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다리 근육작용에 중요한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을 깨뜨리는 인산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장수로 유명한 전통적인 코카소스 요리에서는 이런 제품을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선한 염장치즈를 선호했습니다. 신선한 염장치즈는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고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장수와 건강에 기여합니다. 여름에는 특히 저렴한 아이스크림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에는 식물성 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천연크림보다 혈액순환에 3배나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탈리아 과학자들은 두 그룹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3개월 동안 서로 다른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섭취하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인공 첨가물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은 사람들의 근력은 15% 감소했습니다. 이는 노인 건강에 인공 성분이 해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밀크 초콜릿은 또 다른 숨겨진 건강의 적입니다. 스위스 연구진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 인대의 탄력성에 중요한 콜라겐 생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카카오 함량이 최소 70%인 다크 초콜릿으로 밀크 초콜릿을 대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크 초콜릿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제가 4배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다리 건강의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식단의 간단한 변화소금 섭취 감소와 더 많은 채소 섭취가 걸음걸이의 가벼움을 되찾아줄 것입니다. 정제된 식품을 천연식품으로 대체하는 것은 다리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음식은 약이 되어야 하고 약은 음식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반 밀크 초콜릿은 보이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실제 카카오 함량이 30% 미만인 경우가 많고 유익한 항산화제가 거의 없습니다. 밀크 초콜릿에는 방부제 감미료 향료 등 인공 첨가물이 가득합니다. 이 물질들은 간과 췌장에 해를 끼칩니다. 이로 인해 근육에 중요한 마그네슘, 칼슘 등의 미네랄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60세 이후에는 특히 두드러지며 다리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관절의 경직은 종종 혈당의 급격한 변동 때문에 발생합니다. 밀크 초콜릿은 빠르게 흡수되어 인슐린 급증과 근육 내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근육은 불규칙한 에너지 공급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종류의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항산화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을 아는 것입니다. 하루에 다크 초콜릿 몇 조각은 이로움을 주지만한 통 전체는 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통조림은 다리 건강의 또 다른 숨겨진 적입니다. 통조림에는 벤조산화질산 나트륨과도 한 소금이 포함되어 부종을 일으키고 혈류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육류 통조림은 위험합니다. 가공 과정에서 유익한 성분의 90%를 잃고 캐내서 알루미늄 잔류물이 쌓입니다. 체내 알루미늄은 신경 근육 연결을 방해하여 다리 근육의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속이 채워진 쿠키 같은 즉석 간식은 빈 칼로리입니다. 그 안에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고 근육의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급격한 포도당 상승은 지속적인 피로감과 무기력을 유발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작업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육수 큐브와 즉석 수프에 첨가되는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다리에 해롭습니다. 신경 자극이 근육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글루타민산 때문에 다리 근육에 따끔거림과 갑작스러운 약화 같은 이상한 감각이 생겨 불편함을 유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고 건강한 다리를 위해 조미료 대신 천연 향신료로 요리하세요. 해로운 물질을 피하고 유익한 영양소를 유지하기 위해 통조림 대신 냉동 채소와 신선한 고기를 사용하세요. 비스킷은 집에서 통곡물 가루를 사용해 만드는 것이 더 좋으며이는 건강한 칼로리를 제공하고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개선합니다. 올바른 식품 선택 후에는 다리 상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식사의 60조각 각각은 건강의 기초를 쌓는 벽돌이거나 약해지는 단계입니다. 선택은 오직 당신과 당신의 식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품에 포함된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다리 건강에 눈에 띄지 않게 영향을 미쳐 나트륨 함량이 많아 체액 저류와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첨가물은 근육의 포도당 흡수 방식을 변화시켜 나이가 들면서
계단 오르기조차 힘든 도전이 되게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런 식단은 근육량 감소와 일상활동 수행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삶의 질과 이동성을 저하시킵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맛 증진제 효모, 추출물 가수분해 단백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라벨에 숨겨져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선한 허브 마늘향 파레몬즙 올리브 오일과 같은 천연 조미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변경사항들은 여러분의 다리 상태를 크게 개선하고 무게를 줄이며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과잉 섭취 시 해로울 수 있는 비타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시력과 면역에 좋은 비타민 A가 과잉일 때 위험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체내에서 비타민 A 과잉분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간과 관절에 축적되어 불쾌한 증상을 유발합니다. 과잉의 첫 징후는 다리와 등, 근육 통증으로 인한 종종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오인되곤 합니다. 비타민 A 과잉은 마그네슘과 칼슘 흡수를 방해하여 다리 경련과 약화를 일으키 고골절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뼈에서 미네랄을 빼내어 뼈의 강도를 낮추고 부상과 골절 가능성을 증가시켜 매우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를 무분별하게 복용하지만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체내 지방 조직에 축적됩니다. 비타민 D 과잉은 혈중 칼슘 수치를 높여 근육 경련 및 관절 통증을 유발해 건강 상태를 크게 악화시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칼슘이 연조직에 침착되어 무릎과 엉덩이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통증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량 비타민 D는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악순환을 만들어 신장 기능 저하가 다리 부기와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과도한 양의 유익한 비타민도 독으로 변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A는 과다 복용을 피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간계란우유 당근과 같은 천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혈액 검사 후 의사의 권고에 따라 복용해야 위험한 부작용을 피하고 신체의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를 스스로 복용하는 것은 이 중요한 나이에 움직임과 독립성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우리 채널에서는 특정 나이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시고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이세요.